시작하겠습니다. 슈르베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2023 디자인 유얼 라이프 위크 6가 찾아왔습니다. 디자인 유얼 라이프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영역, 식습관, 생활습관, 마음습관, 그리고 수면습관까지 이 4가지 영역을 1년 동안 주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Hello, 시호. How have you been? 연진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우님도 오셨고, 남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아다지오님,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타 안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제 슈르베다 식단법 8단계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위크 5의 1단계 따뜻하게 시작하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뜨겁게 아침을 시작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하루의 소화력과 에너지 퀄리티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될 거라는 거, 아직도 한 번도 도전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온도만 따뜻하게 바꾸셔서 아침을 따뜻하게 뜨겁게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씻어내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아침에 먹고 마시는 음식들의 온도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이발했어요. 이발했고, 원래 이제 이발이나 면도 하는 거를 귀찮아가지고 미루다가, 네. 잘 어울립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띄우고 시작을 해보죠. 자, 이제 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디자인 유얼 라이프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4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식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음식의 8단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네, 맛 선생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이모님.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슈리베다의 이니셜이 아니죠. 슈리베다 알파벳 글자 하나씩 정해서 아유르베다 의학에 기반으로 한 식단법을 현대의학의 영양학을 좀 더하고, 제가 이제 지금껏 아유르베다 공부와 제 식단을 바꾸면서 실천해 본 것들,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업데이트한 것들을 보완해서 이제 8단계 식단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S로 시작했던 Start Your Day Hot, 뜨겁게 하루를 시작하기, 두 번째 그 영역을 이제 정복을 하셨으면 H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 같은 경우에는, 자, 슈리베다에서 이제 H 두 번째 단계 들어가게 되는 거는 하모니어스 플레이트이라 그래서, 플레이트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식단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밥그릇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식사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의 플레이트, 하나의 접시 안에다가 그날 식사할 양을 덜어서 먹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조금은 과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많이 늘어놓고 드시는 것보다 플레이트 안에 골고루 담아서 그 양을, 너무 과식하지 않는 양을 정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면 한 끼의 식사 안에서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화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식단법 2단계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끼를
사 드시더라도 뭐 점심 식사를 사 드시거나 저녁 식사를 뭐 해서 드실 수 있다면 가장 좋겠고, 나는 여유가 아침 시간에만 여유가 있으니 아침을 해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이 조화로운 식단으로, 이 조합으로 한 끼를 꾸리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예, 지난주에 따뜻하게 마시는 걸로 여러분의 소화력을 준비시키고 노폐물이 쌓인 거를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셨으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이 법칙을 신경 써서 조화로운 식단을 꾸려보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모니어스 플레이트의 법칙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복합 탄수화물과 린 프로틴 그리고 컬러풀한 채소의 조합으로 하루에 한 끼를 꼭 채우시는 거, 이거를 목표로 이제 이번 주에 도전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조화로운 식단을 한 끼 내에서 내 밥그릇 안에 어떤 것을 조합을 시키느냐. 첫 번째는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 되겠고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먹고 나서 금방 소화가 되고 에너지 다운이 확 돼서 기분이 식사를 한 후에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거나 다시금 입이 심심하고 단계 땡기고 하지 않도록 하시려면은 좋은 퀄리티의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린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린하다는 거는 이제 뭐 마른, 뭐 늘씬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단백질을 포함한 재료를 선택을 하실 때 좋은 퀄리티의 단백질,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이 적게 함유된 프로틴, 뭐 단백질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요거를 좋은 퀄리티의 프로틴과 약간의 지방을 섞어서 식사를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기 때문에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컬러풀한 채소. 이제 채소들을 어떤 거를 먹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실 때는 색상을 보시고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뭐 스마트하게 하신다면은 잎 채소와 뿌리 채소와 십자가 채소, 요 세 가지를 섞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요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잘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실 때 이 한 끼 내에서 요 세 가지 조합이 충족될 만한 것을 사 드시거나, 이것을 충족시킬 아침 식사를 만드시거나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끼씩만 챙기셔도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디테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합 탄수화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종류의 탄수화물이 있죠. 뭐 보통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생각하시면은 뭐 빵, 쌀, 떡, 요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뭐 고구마에도 좀 있고 뭐 단호박에도 들어있고 합니다만, 이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제 열량을 주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이기 때문에 뭐 저탄고지를 한다는 것, 이것이 뭐 롱런을 시킬 수 있는, 식단으로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냐? 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탄고지를 할 때는 이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꾸준히 섭취를 하셔야 될 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복합 탄수화물을 꾸준히 잘 섭취를 하시는 겁니다. 복합 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탄수화물처럼 소화가 빨리 되는 흰 밀가루라든지 뭐 흰 쌀밥이라든지 국수, 빵, 면 요리 등 이런 것처럼 정제가 많이 돼서 섬유질이 많이 탈락이 되고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빠르게 흡수가 돼서 먹고 나면 기분이 쫙 하고 좋아지는 이 당 수치가 쫙 올라가서 어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이 에너지를 붙잡고 있는 섬유질이나 다른 것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맛있다 하고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빵, 떡, 국수, 면 요리에 중독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먹고 나면 당 수치가 올라가니까 기분이 확 좋았다가 오래 잡아두지 못하니 바로 딱 가라앉죠. 그러니 먹고 나면 잠깐 기분이 행복해 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가라앉고 입이 심심하고 두통이 오고 초조하고 하니까 입이 심심해서 자꾸 군것질을 찾게 되고 과일도 조금 먹어야 될 것 같고 계속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것이 이제 탄수화물 중독의 가장 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씩 자주 쪼개서 먹는 거. 그거는 이제 대사독소를 가득가득 채우는 가장 안 좋은 식단법 중에 하나죠. 조금씩 자주 먹기.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도 아주 인간의 소화력에 대사에 치명적인 습관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한 끼 식사 안에서 복합 탄수화물을 꼭 챙겨서 먹는다. 그것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통곡물, 견과류, 콩, 식품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골고루 섞어서 먹는 방법도 있겠죠. 통곡물 같은 경우는 이제 통밀, 호밀도 되겠고 잡곡도 되겠고 여러 가지 이런 정제를 과하게 거치지 않은 통곡물들을 가지고 밥을 짓거나 그런 통곡물로 된 빵을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도 완전 통밀 파스타 같은 거 아니면은 메밀로 된 면을 선택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방법입니다. 흰 밀가루, 정제빵, 흰 밀가루로 만드는 빵이나 떡,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메밀면이 가장 면 중에서는 가장 추천하고 싶고 잡곡밥이면 되겠고 잡곡빵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식사하실 때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두도 좋고 아몬드도 좋고 피스타치오도 좋고 캐슈넛도 좋습니다. 가스가 내가 많이 찬다 그러시면 아몬드는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좀 자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피스타치오 2알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약간 달달하면서 기름진 맛을 원한다 그러시면은 캐슈넛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를 드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습관은 하루 견과를 뜯어서 간식으로 드시는 거. 견과류처럼 간식으로 나쁜 것이 없습니다. 간식하는 습관 자체가 나쁜 건데 간식하는 습관을 소화도 힘든 이런 복합 탄수화물에 단백질도 많고 에너지가 높은 음식을 간식으로 먹겠다. 아주 소화를 조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건강 챙겨서 간식도 하루 견과를 먹어.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콩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콩을 드시면 됩니다. 병아리콩, 녹두, 강낭콩, 완두콩, 깍지콩, 호랑이콩 다 상관없습니다. 콩 그러면 이제 뭐 통곡물과 콩을 넣고 밥을 지으셔도 되는 것이고 메밀면을 먹으면서 견과를 조금 드시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일단은 탄수화물이 거칠어야 돼요. 먹었을 때 부드러운 탄수화물들은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금방 성질이 더러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많이들 잘못하시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간식으로 견과류 먹기. 물론 간식으로 크림빵 먹기와 간식으로 하루 견과 먹기 뭐가 더 나쁘냐? 쌤쌤입니다. 간식은 어차피 나쁘고 근데 뭐 하루 견과를 먹으면서 마음의 위안이나 얻었다면 뭐 그 정도? 네. 소화에는 쌤쌤입니다. 뭐 피칸도 좋죠. 네. 자, 그렇죠. 땅콩도 굉장히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기를 모아서 하루 한 끼를 잘 먹을 때 이것들을 다 넣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나의 플레이트 안에서 복합 탄수화물을 이런 걸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린 프로틴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백질인데 지방 함유가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뭐 굳이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어렵게 찾을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드시면서 아주 좋은 퀄리티의 지방, 좋은 퀄리티의 지방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올리브 오일, 햄프 오일,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참기름, 들기름도 볶지 않는 생참기름, 냉압착을 한 참기름이 더 좋겠죠. 그래서 린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방이 많은 고기들, 마블링이 강한 고기라든지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 함유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계란도 좋고요. 두부도 좋고 햄프씨 같은 것도 앞에서 복합 탄수화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제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고기, 좋은 퀄리티의 소고기, 무항생제,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도 이제 호르몬제, 항생제, 산란 촉진제 없는 것들 이런 거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목초 먹여 키운 소고기를 아주 좋은 프리미엄 퀄리티의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드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계란과 함께 오일을 먹는다. 이 린 프로틴이라는 거를 넘어서 아유르베다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사람의 소화력이 받쳐주는가, 그리고 먹는 사람이 소화시킬 때 소화를 시키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르베다 의학의 장점은 먹는 내가 주인공인 시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음식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현대의학의 방법은 이제 반대로 시작을 합니다.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보시고 그것의 효능을 보고 저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유익하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놓고 그냥 이걸 먹으면 좋다. 저거는 여기에 좋다. 저거는 여기에 좋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아유르베다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의 성질은 이렇고 저거는 무겁고 이거는 차갑고 이거는 뜨겁고 기름지고 짜자자자 놓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차가운 성질이냐 뜨거운 성질이냐 기름진 거냐 건조한 거냐 무거운 거냐 가벼운 거냐를 따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식사라는 것은 따뜻하게 약간은 기름이 지게 그리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기름진 음식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운동 자체를 그리고 소화 흡수 대사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지방이 들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식이요법이나 치료법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기버터라든지 좋은 퀄리티의 아까 말한 것처럼 볶지 않은 생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약재도 만들고 음식도 만드는 이유가 그 오일이라고 하는 따일라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 소화를 돕고 재료들의 불순물, 디톡스 작용을 하고 그리고 볶는 순간 재료를 성질을 가볍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좋은 퀄리티의 식재료를 가지고 좋은 오일과 함께 조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삶은 콩이나 삶은 두부나 삶은 채소나 여러 가지 저희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채소를 삶거나 고기를 굽거나 뭘 해도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먹더라도 이것을 좋은 오일과 레몬즙을 넣어가지고 드레싱으로 해서 먹는 방법이 이런 것들을 이제 챙기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앞에서 했던 것이 복합 탄수화물 거치고 체내에 오래 남으면서 에너지 유지가 오래 가고 그래서 무드 스윙이 일어나지 않는 기분 좋았다가 떨어지면 또 먹어야 돼 이런 스윙을 방지하는 복합 탄수화물의 린 프로틴 두 번째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꼭 섞어 주셔야 하는 것이 이제 컬러풀한 채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채소들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딱 해보시면은 과일도 그렇고 이제 채소도 그렇고 왜 골고루 먹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다양한 색을 조합할 수도 있는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 파프리카만 해도 색깔이 다양하죠. 가지는 또 푸른빛, 보랏빛이 돌고 있죠. 호박의 색깔이 다르죠. 녹색 잎채소들의 색깔, 브로콜리의 색깔, 검은 콩은 검고, 완두콩은 초록색이고, 백미는 하얗고, 홍미는 빨갛고, 이 음식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 성분들을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색깔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고유의 색깔에 따라서 이제 영양 성분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조합해서 먹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색깔이 어두워진다는 거는 채소들 중에서도 밝은 채소가 있고 콩도 밝은 콩이 있고 쌀도 밝은 쌀이 있듯이, 색깔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것들이 반사시키지 못하는 영양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색깔이 어두워지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뭘 많이 함유하고 있다, 소화하기에 무겁다, 매일 먹기에 좀 그렇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검은 콩은 머리 나는데 좋을 거예요. 검은 쌀은 미네랄이 많고 기름이 많아서 열량을 주고 사람을 벌크업 시키는데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맨날 그렇게 먹는다? 소화력에는 굉장히 버거운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들, 영양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한 상에 몰아넣고 먹으면 인간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직접 체험을 해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좋다는 거 다 갖다가 식단에 때려놓고 영양제도 다 때려놓는데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 내가 좋은 거 다 때려넣는 동안에 했던 생각은 영양소 생각을 했거든. 여기서 본인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죠. 내가 먹을 건데 나는 지금 이 검은콩 두유랑 이 하루경과 이 조화로운 것들과 몸에 좋다는 지방질 좋은 고기를 앞에도 두고 막 밖을 닫아 이렇게 담으시면, 이걸 나는 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안 하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식단인 거죠. 여러분이 아프면은 이제 밥 넘어가지도 않잖아요. 거기다가 진수상찬 차려준들 먹지를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고 돌아서 복합탄수화물, 린 프로틴, 마지막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그 컬러풀한 채소,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뿌리채소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뿌리채소 다 합니다. 뭐 당근, 호박, 고구마, 단호박,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버섯도 뭐 뿌리채소라고 분류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버섯도 들어가면 좋고요. 두 번째 잎채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잎채소가 좋습니다. 근데 양상추 이런 거보다는 루꼴라나 케일이나 시금치나 이런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아요. 양상추는 거의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양상추에다가 익히지도 않은 당근이랑 뭐 여러 가지 때려 놓고서는 렌치 드레싱, 막 단맛 나는 샐러드 드레싱 펑펑 해서 드시는 거 1도 도움이 안 돼요, 건강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잎채소는 조금 색깔이 어둡고 진하고 먹었을 때 맛이 이렇게 씁쓸한 맛이 잘 나는 것들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채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꽃처럼 피는 애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 채소 대표적인 게 이제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도 여기 들어오고요, 콜라비도 여기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이제 슈르베다 식단법 2단계는 조화로운 식단, 하루 한 끼를 건강하게 먹는 것으로 건강 챙기기에 도전하는 거죠. 같이 도전을 하실 텐데,
하루 한 끼를 먹을 때 한 식단 안에서 복합탄수화물과 린프로틴과 컬러풀한 채소가 잘 조합이 돼 있는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서 복합탄수화물, 통곡물 들어가는지 견과류나 콩 요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골고루 드시면 가장 좋겠고, 잡곡밥, 통밀빵 뭐 이런 것들, 메밀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콩 식품들, 견과류 말씀을 드렸고, 가스 차면은 아몬드를 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린 프로틴, 좋은 퀄리티의 단백질이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좋은 퀄리티의 오일을 사용을 해서 조리를 하는 것을 더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컬러풀한 채소를 곁들여서 드실 때 맛이 진하고 씁쓸한 맛이 나는 색이 어두운 잎채소들, 그 다음에 뿌리채소도 섞으시고,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나 뭐 케일이나 콜라비 같은 십자가 채소를 곁들이신다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 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하는 거는, 방금 들으신 이 세 가지 조합을 하루 한 끼를 내가 조화롭게 식사하기에 도전하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식사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아침은 무조건 따뜻하게 뜨거운 온도의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과일 주스 빼시고 과일 먹지 말고 생야채 샐러드 먹지 말고 아침은 뜨거운 차로서 시작을 하시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아침 식사는 없다는 거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점심 식사든 저녁 식사든 한 끼를 요 법칙이 적용돼 있는 것을 가지고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한 끼 정도만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챙겨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이어나가면서 조금 더 디테일들이 들어가겠지만, 아침을 뜨겁게 시작한 상태에서 소화력을 비축해 놓은 다음에 점심 식사 때 저런 조합을 생각해서 음식을 사 드시거나 뭐 도시락을 싸간 거를 드실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최대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라도 조금은 의식적으로 먹어보겠다라는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주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저도 지금 어제 포스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제가 지금 이제 디자인 유얼 라이프 위크별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미 실천을 하고 있고 이미 공부를 해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쉐어를 하는 거지만, 저도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운동이 부족해지면서 몸이 부족하게 느끼는 것들, 이거를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 배상현 선생님과 함께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주씩 한 주씩 배우시는 거를 그때그때 실천해 나가시면 올해 말까지 가시면 좋은 습관 거의 뭐 한 40가지에서 40가지 넘게 좋은 습관을 만드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굉장한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뭔지도 모르는 이 아유르베다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잠깐만 돌리다 보면 다 꺼져버리는 이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저는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시간에 저기서 배를 벅벅 긁으면서 치맥을 때리면서 카지노를 본 걸 또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지 들어보자 하고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겁니다. 올해 말에 가시면 그 사람과 나와의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졸리는 부비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털어넣고 밖에 나가서 피자 사 먹고 하시는 분, 집에 와가지고 퍼져가지고 카지노 보면서 치맥 때리면서 나라 욕을 하고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좀 열심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일차 아침에 생강가루 레몬즙 드시고 계시다. 좋습니다. 그 아침에 그 생강차 드시는 거에서 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강도 열성이고 레몬도 열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속이 쓰리지 않고 열이 좀 오르는 정도면은 유지를 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속이 쓰린 감이 생기시는 분들은 조금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몬즙은 빼고 생간은 속 쓰림에도 좋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나는 소화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식재료, 좋은 영양소만 생각해서는 건강을 챙기는 거에서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먹는 건데? 내가 먹는 건데. 왜 내가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할까? 그거는 우리의 교육 자체가 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소유님도 생강차 열심히 드시고 계시답니다. 그럼 벌써 소유님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습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올해를 저희와 같이 달려가시면 좋은 습관 40가지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함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안에는 체형 교정과 함께 운동도 열심히 더 해서 조금 더 튼튼해져 보려고 합니다. 네. 아침에 준비해뒀다가 점심에 먹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병원 갈 때 보온 도시락에다 싸고서 다녀가지고 보온 도시락에 해보시면 어떨까? 네, 라이브 방송은 월요일 오후 8시, 밤 8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몰타님 감사드리면서 만약 간식을 먹는다면 어떤 것을 추천하느냐? 따뜻한 물을 드세요. 간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네.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거나 많이 마시면 두통이 오기도 하나요? 뭐 생강차라는 거를 어떻게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든지 너무 세게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끓는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만 먼저 마셔보고 괜찮다. 그러면 생강가루 조금 넣어서 먹어보고 괜찮다. 레몬즙도 좀 넣어보고 괜찮다. 속이 좀 쓰리다. 빼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코코님은 생강차는요 지난 피드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고 포스트 인스타 피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도 이제 라이브가 끝나면은 인스타 피드랑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해보시고요. 이번 주는 이제 요것과 관련된 인스타 피드를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사 먹더라도 해먹거나 사 먹을 때 요거 잘 잊지 않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플로랄님 답변을 하나만 드리고 가자면은 새끼를 챙기는 것이 사람 몸에 좋을까요? 두 끼 혹은 한 끼일까요? 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네. 일단은 내가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두 끼면 충분하고요.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은 세 끼를 드셔도 좋고요. 한 끼를 드시는 거는 속을 버릴 수도 있고 소화력이 그거에 따라서 줄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 끼식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나 단식법을 적용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하루 한 끼로만 가시기에는 부족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래서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유얼 라이프 위크 6 조화로운 식단 같이 도전해 보시고 영상에 함께 도전하고 싶은 분들 태그를 해주세요. 좀 많이 도전을 하시고 도전하시는 것들 저희 계정 태그에서 뭐 사진이나 뭐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이제 같이 포스트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늦은 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